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소제목은 불법을 저지른 대법관과 그 가족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소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7월 1일 금요일 오전 7시 4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7시 정각에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뉴스를 정리하다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4분 정도 늦었습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아침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는 조금 희망적인 뉴스로 시작을 합니다. 조선일보의 일면에 커다란 기사가 났습니다. 공공기관이 구조조정을 한다. 근데 그것에 지방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그 기사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7월 1일)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 광역단체장들이 대대적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조직 개편 시동을 걸었다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30일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공공기업 개혁으로 1,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해 미래 복지 사업에 투자하겠다. 홍준표 당선인 측은 현재 18개인 대구시 공공기관을 10개로 줄이는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1,000억 정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4년 만에 국민의힘이 탈환한 경상남도의 경우 박완수 당선인이 도청 3개과와 94개 담당 사무관직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지난 2017년 6월 말 1,772명에서 2021년 12월 말 2,314명으로 4년 사이에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여기 어디다? 김경수입니다. 김경수가 경남도서협회 30%가 늘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년 만에 국민힘 도지사가 선출된 강원도에서도 도산하위원회와 단체 보조금에 대한 삭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 당선인은 도산하위원회 189개 중 86개가 사실상 연 1회 이하로 열리는 미가동 상태다. 이거 다 없애겠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도 조직 효율화와 공공기관 축소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예,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에 김동연 씨는 공공기관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도입제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동연 경기지사는 저쪽 더불어민주당 사람이지만 가장 우파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기관장 치고는 가장 우파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김동연 씨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자보다 더 우파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을 정도로 김동연 지사는 가장 우파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파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직을 축소하고 효율화하고, 그러나 좌파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늘리는 겁니다. 조직을 늘리고 자기 식구를 늘리고 예산은 펑펑 쓰는 것, 이것이 좌파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관장이 하는 행태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제일 첫 번째 뉴스로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우파 사람이라는 것.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과반수를 우파가 대부분 차지했다는 것.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앙정부는, 윤석열 중앙정부도 이거를 구조조정을 해야 되네요. 제가 보니까 윤석열 정부도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방정부처럼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172석의 가짜 국회의원들이 딱 목을 꽉 잡아매고 있는 겁니다. 딱 잡아매고 있어. 구조조정 그거 안 돼.
하는 것이 저 172석 중에 상당수가 가짜예요. 그런데 제가 답답한 점은 그 가짜들에게 이 목줄을 이렇게 스스로 목줄을 이렇게 목줄을 메고 그 끈을 좌파 가짜들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 이 사람들이 주고 있어. 끌고 가세요. 제가 그냥 끌려갈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저 가짜들에게 이게 자기 스스로 목줄을 걸고 그 목줄을 좌파 그 국회의원들이 끌고 가도록 하라고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국민은 그렇게 하지 마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는 스스로 자기 목에 목줄을 걸고 목줄의 끈을 가짜 좌파 172명에게 끌어당기세요. 그냥 노예처럼 끌려다닐게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2년 동안 계속해서 저 가짜의 목줄로 이렇게 끌려다니면 중앙정부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식물인간이라는 겁니다. 가장 시급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 다 끝났어요. 강요 임명도 다 끝났고 검사 인사발령도 다 끝났어요. 그럼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목줄을 끊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목줄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뭐냐. 수사예요. 가짜를 솎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지만 범죄자와 손잡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범죄자예요. 가짜로 당선된 사람은 다 범죄자죠. 그들과 손잡지 말고 그들에게 이 목줄을 쥐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답답한 점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알아. 저게 가짜야. 목줄을 지금 윤석열의 목에도 목줄이 걸려있고 한동훈의 목에도 목줄이 걸려있어. 근데 그거를 저 가짜들이 질질 끌려가 이렇게. 그 꼴을 봐야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그 꼴을 봐야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지방 정부는 그래도 지방 의회라 이 우파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데가 많으니까 구조조정을 할 수 있어요. 중앙정부 못한다니까요. 사사건건 발목을 걷고 목줄을 잡아다닌다니까 그때마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윤석열이는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겁니다. 한동훈이도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예처럼 끌려다니라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줬냐고요. 지금까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강요도 구성해야 하고 그 다음에 검찰 인사도 해야 되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제 무대에 데뷔도 했어요. 매우 중요한 의미의 국제 무대에 데뷔한 겁니다. 이제 갖출 건 다 갖췄어요. 뭐 어떡하냐.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윤석열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수사예요. 4.15 총선 수사. 한동훈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4.15 총선 수사입니다. 제발 가짜들에게 스스로 목줄을 걸고 이걸 지들이 끌고 가는데 질질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만약 윤석열이와 한동훈이가 계속 노예처럼 끌려다닌다면 탄핵해야 합니다. 우리 그 꼴은 못 본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우파 시민들이 시위를 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끌려다니는 꼴을 우리가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광화문에 다시 몰려야 할 시기가 점점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윤석열이는 이 방송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을 지지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권성동이, 장제원이 이런 사람들도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 이준석이는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4.15 총선이 부정이 아니라고 저들을 보호해 주는데 가장 앞장서 준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상납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나온다는 자체부터도 올바르지 않고, 그러나 저는 성상납 문제보다도 더 큰 게 뭐냐면 저들의 불법, 가장 큰 불법을 비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준석은 반드시 이번에 물러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의회를 장악하면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지방정부는 하잖아요. 중앙정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회, 중앙정부의 의회, 국회는 대부분이 가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범죄자 수 제일 잘하는 거 윤석열 검사하고 한동훈 검사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안 하려고 그러면 올바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두고 보겠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합니다. 예, 좋은 뉴스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뉴스인데요. 삼성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이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 관련 뉴스입니다. 삼성의 승부처, 세계 첫 3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기반의 파운드리 반도체 양산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했을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설명한 것이 바로 그 3나노 반도체 시제품이었습니다. 그때는 시제품이었어요. 이제 양산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그리고 삼성 그 임직원들에게 고생하셨다라고 하는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삼성 잘합니다, 여러분. 아주 잘해요. 이렇게 기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된 후속 기사가 있습니다. 해설 기사인데요. TSMC보다 빠른 3나노 양산 관건은 품질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읽어드립니다. 이 기사 중요합니다. 삼성이 적용한 3나노 공정은 기존 5나노 공정 대비 소비 전력은 45% 절감, 성능은 23% 높이고 면적은 16%로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 3나노 3나노 그 반도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고성능과 저전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차세대 반도체의 필수적인 공정이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3나노 그 반도체가 대만의 TSMC보다 앞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해설을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이 아주 잘하는 건 뭐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메모리 반도체예요. 기억하는 거. 조그만 반도체에다가 많은 걸 기억하는 거. 뭐 영화 10편을 저장한다 뭐 그런 얘기가 삼성은 세계에서 제일이에요. 그다음 이제 그거는 메모리 반도체고 비메모리 반도체, 즉 생각하는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스스로 생각하고 계산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못해요. 자,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 일단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이 만든 이 손에 들고 있는 이거 있죠? 이거는 종입니다. 종이. 즉 비메모리 반도체는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삼성은 인쇄공장을 만든 겁니다. 인쇄공장. 그 인쇄공장의 종이를 아주 세계에서 제일 인쇄종이를 만든 게 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잃어버리세요. 그건 메모리 반도체 삼성이 1등입니다. 그건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건 시장 규모가 별로 크지 않아요. 그건 잃어버려요. 시장 규모가 큰 건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출판 시장입니다. 반도체 출판 시장. 비율을 설명드릴게요. 반도체 출판 시장이 그 메모리 기록하는 시장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여러분 잃어버리세요. 삼성이 제일 잘합니다. 이제 제일 큰 건 반도체 출판 시장이에요. 반도체 출판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글을 쓰는 출판 기획과 작가와 인쇄소 둘로 나눈다는 겁니다. 반도체 작가, 글을 쓰는 작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인쇄소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지금 삼성이 들어가는 부분은 인쇄소입니다. 인쇄소. 이 인쇄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삼성이 3나노 반도체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상용한다 이런 기분 좋아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신문에 막 나오면 우리가 뭐 괜찮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을 착각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여기서 우리가 좌표를 정확하게 언론이 얘기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삼성은 지금 인쇄 공장을 차린 겁니다. 인쇄 공장을. 그리고 삼성에서 인쇄 공장에서 종이를 아주 잘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뭐냐? 아까 이 반도체 출판 시장은 작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작가. 누가 돈을 버느냐? 작가가 돈을 벌어요. 작가가. 이 작가가 이렇게 글을 써서 주면 인쇄공장에 넘겨요. 그러면 인쇄공장에서 글을 이 작가가 쓰는 게 글도 있고 그림도 있고 복잡하거든요. 아주 뭐 요거는 뭐 아주 섬세하게 인쇄해 주세요. 요거는 뭐 5도 인쇄를 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매우 섬세한 그 작가의 스펙이 있어요. 그거를 공장에 주면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삼성 인쇄공장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인쇄공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인쇄공장은 TSMC 대만이에요. 53.6%입니다. 인쇄가 53.6%예요. 인쇄공장이 전 세계 시장을 53.6%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삼성은 16.3%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해요. 삼성의 인쇄공장은 대만의 인쇄공장보다 지금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삼성이 따라잡겠다는 거죠. TSMC보다 더 좋은 인쇄공장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내버려 두면 삼성은 잘해요. 공장 잘 만들고 인쇄 잘해요. 내버려 두세요. 죄 없는 사람 잡아 가두지만 하면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뭐 교육부가 뭐 쓸데없이 뭐 반도체 인력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교육부도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내버려 두고 교육부도 내버려 두고 뭐 정보통신부도 내버려 두고 간섭만 안 하면 죄 없는 사람 감옥에 가두지만 않으면 1등으로 가요. 우리는 삼성은 1등으로 가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이 반도체 인쇄 공장 1등으로 가요. 자, 이제 내버려 두자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말씀 중공업이에요. 여러분 저 인쇄 공장 중공업입니다. 중공업이에요. 중공업을 누가 만들었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줬어요. 기반을 만들고 엄청나게 투자를 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바보다라고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얘기야? 중화학공업을 육성시켰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 삼성의 인쇄공장이 성공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제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면 됩니다. 교육부가 나설 필요도 없고 과학정보기술통신부가 나설 필요도 없고 나설 필요 없어요. 사람 감옥에 잡아가둘 필요도 그냥 내버려 두면 1등해요. 중공업은 우리가 1등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있냐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출판 시장의 기획이라는 겁니다. 기획.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서 반도체 인쇄 공장에다 넘기는 일,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fabrication risk, 즉 제조가 없는 반도체, 그게 반도체 설계입니다. 저는 출판이라고 할 때 글을 쓰는 출판이라는 거죠. 그게 기획이에요. 글을 쓰고 그림을 써요. 그려서 야 반도체 이렇게 만들어라고 넘기는 이 fabrication risk, 이걸 팹리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고부가예요. 어디가 제일 그냥 이게 가장 시장 규모가 커요. 돈이 많아요. 퀄컴 알죠, 여러분? 퀄컴. 삼성전자가 열심히 반도체 핸드폰 만드는데 거기에 퀄컴이 엄청나게 로열티를 가져가는 거 아시죠? 우리가 사는 길은 이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는 뭐냐? 아까 반도체 설계라고 그랬죠. 반도체 설계는 그림입니다. 그림과 글을 쓰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몰랐어.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여기에 투자를 해줬었어야 돼요. 전두환이도 몰랐고, 노태우도 몰랐고, 김영삼이도 몰랐고, 김대중이도 몰랐고, 노무현도 몰랐고, 문재인은 말할 것 없이 몰랐고,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불행이에요. 근데 찬스는 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지만 일을 저질렀어. 반도체 뭐 이렇게 살려야 된다고. 잘 됐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소프트웨어에 투자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이 글을 쓰는 거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글을 쓰잖아요. 우리나라에 지식 노동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학력이 다 높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소프트웨어를 하나를 한 사람이 만들었어요, 1년에. 지금은 불가능해. 수백 명이 붙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딱 맞는 업종이 소프트웨어 산업인 겁니다. 이 많은 학력,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산업이 소프트웨어 산업인 거예요. 시진핑은 수년 전에 알았어요, 그걸. 삼성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지 마. 중공업으로 삼성은 따라잡기 힘들어. 소프트웨어로 가. 지금 중국의 소프트웨어, 이 작가가, 이 회사가 1,800개, 1,800개. 우리보다 매출이 많아요. 자, 이 기사를 좀 더 읽어드릴게요. 자, 이제 삼성이 공장을 완공했어요. 인쇄 공장을 완공했어요. 인쇄 공장을. 여러분, 인쇄 공장이라고 생각해. 반도체 인쇄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쇄 공장에 누가 반도체 설계를 넘겨주면서 야, 이거 반도체 만들어줘요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퀄컴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런 데서 야, 내가 반도체 설계 이거 했거든. AI 요거 그 다음에 또 자율자동차 반도체 이거 설계했으니까 이거 만들어줘. 출판해줘. 라고 미국의 여기 기사가 옵니다. 현재 삼성이 확보한 그 3나노 고객사, 출판을 의뢰하는 출판사는 빅테크 기업은 전혀 없다. 중국의 설계사들이 넘겨주는 것만, 지금 중국의 설계사들이 넘겨주는 것만 삼성이 지금 인쇄 공장에서 인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정확히 아셨어요? 삼성의 인쇄 공장에 누구 걸 인쇄해준다? 미국의 유명한 그런 설계 회사들, 출판사들 거 인쇄해주는 게 아니에요. 왜 못 믿어? 지금 삼성이 누구 거 인쇄해주고 있다? 중국의 출판사들이 야, 이거 인쇄해줘라고 그거 받아서 인쇄해주는 데가 지금 삼성 인쇄공장이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을. 이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줘야 해, 누군가는. 자, 그래서 제가 김경제 방송에서 특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특별 기획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겁니다. 이남현 교수님을 모시고 소프트웨어 주도 국가 혁신 전략,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이남현 교수와 함께 특별 기획으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13부부터 방송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죠. 국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개인은, 우리와 같은 개인도 해야 합니다.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 AI 나하고는 관계없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김경제 방송에서 또 다른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가는 이남현 교수의 소프트웨어 주도 국가혁신 전략이고 개인은 나도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특별기획, 개인에 관한 특별기획을 여러분께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세종 사이버대학교의 김효정 교수님을 모시고, 이분은 수재입니다. 수재예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나오고 뭐 IBM 그 다음에 아마존 이런 데서 중역으로 근무한 수재입니다. 이분이 소프트웨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오히려 IT 공부 안 한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더 잘 만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이버로 이런 걸 공부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기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국가가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 개인은 가만히 있지 말아라. 당신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라. 쉽다. 라고 하는 기획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저한테 막 야, 상노야, 너 잘 몰라. 이상노, 너 무식하구나. 반도체는 말아 이런 거야 라고 저를 막 알려주시던 분이 이제는 그런 분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안 겁니다. 이 책임은 뭐냐, 조중동 같은 데가 있는 거예요. 언론이 있는 겁니다. MBC나 KBS 같은 데 뭐 삼성에서 뭐 했다 그러면 야, 우리가 최고. 아니라니까요. 중공업에서 최고예요. 중공업에서. 그거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중공업은 그럼 무시해야 되냐? 아니라니까요. 첨단 중공업이에요. 첨단 중공업.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잘 만들어줬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살았어. 문재인 때까지. 이제 지금 한계에 달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박정희 대통령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중공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엄청난 투자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는 문과 출신이고 이제 뭐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도태돼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을 잃게 됩니다. 특히 지금은 40대 뭐 이런 분들이 있죠. 30대, 40대.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만들지 모르면 여러분은 도태돼요. 그때 가서 뭐 국가를 탓하고 천만에 없고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저 분들 중은 여러분들도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에게 야, 너도 소프트웨어 만들어. 앞으로 소프트웨어 못 만들면 넌 굶어 죽어.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산업혁명 때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생겼죠. 왜 실업자가 생겼나요? 새로운 산업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AI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유 이제 직업 잃었다 할 수 없어요.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직업을 잃은 거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소프트웨어 만들기 쉽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수지예요. 이분이 만들기 쉽다는 거 아니에요. 만들기 쉽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김경재 방송 아주 훌륭한 방송입니다. 어떤 방송이 그런가 방송이에요. 여러분, 김경재 방송을 많이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소프트웨어예요. 이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줘야 합니다. 누군가는 해줘야 해요. 자,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합니다. 자, 중요하니까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뉴스로 넘어갑니다. 자, 아까 우리 김혜정 교수가 여러분도 소프트웨어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코딩 모르니까 아유 그거 복잡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코딩 모르는 문과생도 소프트웨어 앱 만드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는 겁니다.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코딩과 프로그램을 모르는 문과생도 소프트웨어나 앱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마치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처럼 마우스와 클릭과 드래그 기능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노코드 기술이 발전됐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발전한 인공지능 AI 기술로 인해 음성이나 그림만으로도 코딩이 가능한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복잡하게 코딩할 거 없어요. 말로 하면 돼요. 말로. 말로 하면 스스로 컴퓨터 코딩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 언어가 아닌 일상언어로 쓰는 자연어로 코딩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AI 덕분에 일반 사람들도 이 코딩을 할 수 있다. 그냥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 코딩 안 배우고도 말로 야 이렇게 야 그 설계 이렇게 해보고 뭐 그거 된다는 거예요. 그래 복잡한 거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복잡한 거 그림으로 그냥 자기가 노트에다가 그림으로 그려요. 야 홈페이지 이렇게 해. 그리고 그냥 그거를 딱 집어넣으면 지가 홈페이지 이렇게 만들어줘. 그림으로. 노코드 기술은 그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거대 기술 빅테크 기업들이 대거 참전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다. 노코드 분야에서 가장 앞장서고 있는 빅테크는 마이크로소프트다. 이 사진 설명 여가 읽어드릴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5월 공개한 노코드 개발 도구 파워 페이지스입니다. 우리가 만든 웹페이지의 모습. 손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냥 딱 집어넣어주면 AI가 야 요거 이렇게 짝짝짝 해서 웹페이지 만들어줘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까 김효정 교수가 얘기하잖아요. 소프트웨어 만들기 쉽다고. 산업이 변하면 실업자가 많이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나 실업자야. 너 공부 안 했어. 너 공부 안 했어. 그래서 실업자 된 거야. 라고 얘기해도 지금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모르면 개인도 도태되고 국가도 도태돼요.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개인도 도태되고 국가도 도태된다. 김경재 방송에서 개인은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국가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특별 기획을 하고 있다. 아무도 조중동도 그런 거 안 하고 KBS, MBC 그런 거 아무도 안 한다. 김경재 방송만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재 방송 시청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음 뉴스 갈게요. 자, 이제 국내 문제로, 외교 문제로 갑니다. 대통령실 한일 정상 톱다운 방식으로 관계 개선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자, 기사의 주요 부분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나토 정상회담 회의가 열릴 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8일과 29일에 5차례 단독으로 만난 건 아니고요. 5차례 만났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끼리는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보통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상향식 우리 둘이 만나서 해결하자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거 잘하는 겁니다. 밑에서 뭐 누구처럼 죽창가 들자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100%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좀 덜 떨어진 판사 한 사람이 주제넘게 판결은 안 하고 역사책을 쓰는 바람에 문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걸 문재인이가 이용해가지고 딱 반일 감정에 이용해서 표를 얻어먹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걸로 재미봤다고 그랬어요. 반일 감정으로. 죽창 들자고 한 사람이 조국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꼬였어요.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냐. 그럼 밑에 애들 시키지 말고요. 우리 둘이 만나서 해결합시다. 이겁니다. 올바른 방법이에요. 아주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냥 저쪽 일본 쪽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 둘이 하려면 안을 내라. 너들이 잘못했으니까 그거 반성문 써갖고 와라 지금 이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솔직히 잘못했다고 얘기하라 라는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하시오. 잘못했다. 일본에 보고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도록 우리가 밀어줘야 해요. 잘못했습니다. 분명하게. 왜? 계약 당사 우리 개인 간의 계약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 간의 계약을 깬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이에요. 문재인이가 잘못했다니까? 자존심 내세울 일이 아니에요. 문재인이가 잘못했어. 그럼 우리가 잘못이지. 계약자 파기한 게 우리가 잘못이지. 국제사법재판소가 120% 져요. 죽창 가지고 싸워서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줘야 돼요. 사과하라. 윤석열 대통령, 일본에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한마디 하라. 당신이 전혀 그게 해가 되는 일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외교부 사람들이 어떤 이제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국제 간의 조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제 간의 조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일본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내부 문제로 국제 조약이 깨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일본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것은 원칙입니다. 우리 100% 줘요. 이거 가지고 가면. 죽창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줘야 합니다. 잘못했다. 야, 문재인이가 잘못했어. 어떡하냐. 내가 후임자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냥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현명한 국민입니다. 네. 다음 뉴스합니다. 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합니다. 생각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길어져요. 생각보다. 처음에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어요. 매우 의미 있는 분석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가장 유사한 분쟁은 한국의 6.25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분석 기사가 있어요. 미국의 그 외교를 주로 다루는 포린 폴리시 기고문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한국의 6.25 전쟁의 재현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인계 백해볼 노르웨이 국방연구원 연구원은 28일 미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 기고의 글에서 역사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가장 유사한 분쟁은 의심의 여지 없이 6.25 전쟁이다. 전쟁의 기원이나 규모는 다르지만 둘 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쟁이다. 그는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후 이 전쟁은 미국과 소련이 양극화된 냉전 구조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고 냉전의 규칙을 만드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정학적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또 이번 전쟁으로 유럽인들은 중국을 잠재적인 안보 위협으로 보는 시각을 더 확고히 했다. 나토는 29일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은 새로운 전략 개념을 채택했다. 라는 기사를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인 이민석 기자가 송고했습니다. 아주 이민석 기자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기사를 찾아서 보냈다는 것은 매우 기자적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리 그 주류 언론이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분석은 독립 유튜브 언론에서들 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들이 말하는 러시아가 어떻게 전쟁에서 패했다, 우크라이나가 어디 승리했다, 또 이제 딥스가 어떻다라고 하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의 분석을 조중동은 손 놓고 있었어요. 언론으로서의 제다른 자세가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외국 사람은 분석하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가장 유사한 문제는 6.25 전쟁이다. 이거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조중동 안 해. KBS, MBC, SBS 안 해.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조중동도. 그런 의미에서 조선일보의 이민석 워싱턴 특파원은 매우 훌륭한 기사를 보낸 거예요. 우리 이거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쪽 그 야당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그러는데 아니라니까요. 잘 간 거예요. 나토 정상회담 잘 간 겁니다. 아까 제가 우크라이나 방문이 아니라 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비하하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잘 간 겁니다. 우리가 세계의 일원, 세계 그 민주주의 국가 안보를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공동 안보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그거 아주 잘 간 겁니다. 잘 간 거예요. 그거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왜 대통령 부인의 옷 입은 거 가지고 그렇게 신경들을 써요. 내버려 두세요 좀.
아, 대통령 부인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가만히, 그럼 저기 뭐, 호텔방에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 돌아다니면서 다른 대통령 부인하고 뭐 차도 마시고, 그러면 옷 거지같이 입고 다녀야 돼요? 다 떨어지는 옷? 그거 아니잖아요. 보니까 뭐, 옷도 참 제일 예쁘게 입고 다니대. 그건 나쁠 거 없잖아요. 뭐 팔찌를 찼다, 뭐 발찌를 찼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세요. 뭐 제가 보니까 뭐 그림 좋던데 누구보다는 훨씬 좋던데 뭐 예, 내버려 두세요. 그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조중동도 너무 그런 문제에 뭐 보니까 뭐 패션에 너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냥 그 옐로우 페이퍼가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런 것들은. 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 다음 소식 전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큰일 났어요. 1997년 IMF가 왔을 때 정부가 무슨 일 한지 아세요? 정부가 가지고 있던 외환보유 그 달러를 꺼내서 달러값이 높아지니까 시장에 내다 판 거예요. 왜? 달러값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다가 외환 위기가 왔죠. 지금 그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정부 원화값 방어에 사상 최대 10조 원을 투입했어요. 어제 원화값이 장중 1307원, 1달러가 1303원 70전에 마감됐죠. 까지 간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10조로 썼다니까요. 10조. 달러를 풀었어요. 왜 달러를 풀어야 이렇게 내려가니까. 근데 이게 밑받침 되게 물 붓깁니다. 왜? 외국인들은 가지고 나가. 그래서 제가 통탄스러운 게 있어요. 두 가지가 가장 통탄스럽습니다. 첫째, 우리가 미국과 통화 수합을 하고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근데 문재인이가 잘난 체 하느라고 통화 수합을 연장을 안 했어요. 안 해준 거예요, 미국이. 문재인이 미우니까. 미국과의 통화 수합을 유지하고 있었어야죠. 문재인이가 미우니까 안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아쉬운 점은 이번에 바이든이 왔어요. 그때 통화 수업 하게 해달라고 했었어야죠. 근데 그걸 강하게 밀어붙이질 못했어. 공무원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목숨 걸고. 문재인이도 목숨 걸고 일을 했었어야 돼요. 그 사람은 국가를 파괴하는데 목숨 걸은 사람이 문재인이에요.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뭐 윤석열을 우리가 좋아서 뽑은 사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가슴속에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머금고 윤석열을 뽑았어요. 그러면 윤석열과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일 똑바로 해야 돼요. 이거 금방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 이거 금방입니다. 달러 방어하고서 돈 풀기 시작하면 금방이에요. 또다시 IMF 같은 사태가 올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는 빨리 미국에 사람을 보내서 통화 수업하게 해달라라고 해야 돼요. 가서 야 우리 문재인 때 우리가 좀 건방지게 한 거 잘못이다. 강경화는 뭐 다리 꼬고 막 그 미국 사람 앞에서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제 넘게. 건방지게 굴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예? 자, 다음 뉴스합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기사예요. 네. 다음 뉴스 할게요. 자, 최저임금 얘기할게요. 물가보다 4배나 올랐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 조직에서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했고, 여러분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 오랫동안 하시는 분도 있고, 두 가지가 커집니다. 직장에서. 인사안을 가지고 쭈물떡쭈물떡하면 점점 조직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가지고 쭈물떡쭈물떡하면 예산은 늘어나게 돼요. 야, 내년도 예산 내라. 그러면 주물럭거릴수록 예산이 커져요.
바로 이겁니다. 야, 내년도 임금 인상안 주물럭거릴수록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실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실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이거를 왜 중앙정부가 주물럭거리느냐고요. 중앙정부가 주물럭거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 일하는 위치가 서울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뭐 울릉도도 있고 독도는 뭐 모르겠어요. 독도는 없지만 일하는 위치가 달라. 업종도 달라. 근데 이걸 중앙정부가 쭈물떡거리고 앉아있냐고요. 미국처럼 미국은 지방정부가 결정하는 나라가 많아요. 지금 아까 첫 뉴스에서 보여드렸죠. 제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구조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방의회도 있어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은 자기가 내년에 다음번에 재선하려면 어떻게 이 최저임금 조정 잘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최저임금을 막 올릴까? 천만의 말씀. 아주 정교하게 할 겁니다. 정교하게.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린 게 뭐냐, 시스템을 바꿔라. 시스템을. 최저임금, 그다음 주당 그 시간, 근로 시간을 결정하는 거를 왜 중앙정부가 쭈물딱거리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지방정부에 넘겨라라는 겁니다. 왜 그걸 윤석열 정부가 쭈물떡거리고 앉아있냐고요. 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전 지방에서 대학 교수를 해봐서 알아요. 대학생들도 다 알아. 교수님 우리 최저임금 못 받아요. 그래서 야 정부에서 받아라는데 받아. 교수님 모르는 말씀 마세요. 아 식당 사장님이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최저임금을 받아요. 제발 모르는 말씀 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이 현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청에서 근무했으니까 임금 걱정 없었죠. 안 그렇다니까요. 자영 한번 해보세요. 제일 무서운 게 임금이지. 왜 그걸 중앙정부가 쭈물떡거리고 앉아있냐고. 시스템을 바꾸면 될 텐데.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시스템을 바꿔야 돼. 자, 그 다음 뉴스 갑니다. 자, 여러분. 노정희 대법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정희 대법관. 파이낸스 투데이의 인세영 기자가 어제 작성한 기사입니다. 제목은 노정희 전 중앙선관위 배우자, 남편이겠죠. 의료법 위반으로 피소됐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노정희 대법관의 배우자 이모 씨가 불법으로 병원을 2개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남편이죠. 자유시민 TV를 운영하고 있는 오근호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노정희 대법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남편 이모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옥 대표에 따르면 서대문 해암요양병원과 해암요양원이 모두 노정희 대법관의 남편인 이모 씨에 의해 운영되는데 이는 의료법인이 아니면 2개의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옥 씨는 이모 씨를 서초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가평경찰서로 이관되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옥 대표는 서대문의 H요양병원과 청평의 H병원은 직원 채용 담당자가 이모 씨로 동일 인물인 점과 서대문 H요양병원의 전세권을 갖고 있는 주체가 주식회사 소통과 치유인데 여기 대표 역시 이모 씨로 동일입니다. 라고 폭로했다는 겁니다. 이는 의료법인이 아니면 2개의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옥 대표는 이모 씨가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건 오근호 대표의 사진입니다. 지난 3구 대선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오근호 대표는 노정희 대법관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정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재명 성남시장 무죄, 죄가 없다라고 선고한 사람이 노정희 대법관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노종희 씨가 어떤 재판을 했는지 알려드릴까요? 또 하나? 이 노종희 씨가. 이 사람이 이런 재판을 또 했어요. 지금 김경재 전 대통령 후보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노종희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업에서 돈을 받았다 노무현이. 그래서 노무현 재단 만들었다, 뜯었다. 뭐 뜯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뭐 받았다, 달랬다. 그걸 가지고 그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갖다 주었다.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 위반이다라고 유죄를 판결한 사람이 노종희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자발적으로 그냥 얘기하지 않은데 갖고 온 사람이 있나요? 미르재단 이런 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거 아시잖아요. 노무현 재단에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노무현 재단에 돈을 갖다 줬나요? 자발적으로? 이게 노종희입니다. 제가 노종희에게 여러 번 저기를 보냈어요. 이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법에는 QR코드 사용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왜 QR코드 사용하느냐? 답변 왔어요. 엉뚱한 소리만 왔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그 내용 증명을 결정적인 순간에 써먹을 겁니다. 감옥 보내야 돼요. 감옥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국가입니다. 노종희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철저하게 수사해서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국가이고 그것이 문명국가입니다. 또 하나 얘기를 드릴까요? 뭐 대법관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하면서 등산로 개방하는데 그 양반이 한 달 동안 막아놨어요. 이번 주부터 풀린대요. 이번 주말부터. 그게 한 달 동안 걸릴 일이에요? 신문 사설에도 났다고요? 그게 한 달 동안 걸리는 일인가? 왜 나갔다가는 왜 막아요? 길은 못 막게 돼 있어요. 내 땅이라도 길은 못 막습니다. 그걸 막았어요.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소장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종희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의 하나 외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해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명수 대법관을 쳐야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쳐야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현행법을 위반한 일이 많아요. 비근한 가장 좋은 얘기는 공관을 리모델링할 때 예산을 전용해서 했어요. 일반 공무원 같으면 감옥 갔을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도 감옥 보내야 합니다. 노종희도 감옥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도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감옥 가야 한다. 그것이 문명국가의 기본입니다. 일반인 같았으면 벌써 김명수는 감옥에 갔어요. 대법원장이니까 안 간다. 그게 민명국가입니까, 여러분? 그걸 대통령이 묵인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올바른 사람이 아니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나토 정상에서 돌아오면 일을 해야 합니다. 일 안 하고 월급 받을 생각하면 탄핵돼야 합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로 광화문에서 데모할 때가 이제 지금부터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자,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 드립니다. 사람에게는 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언론인 생활을 30년 동안 MBC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했습니다. 학위도 가지고 있고요. 책은 상당히 많이 읽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상로의 매일 책 한 권에서 1년에 읽어드리는 책만 50권입니다. 저는 독서클럽의 회장을 20년 가깝게 했습니다. 책도 많이 썼습니다. 한 10여 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심의 업무도 했습니다. 대학 교수도 했고요. 제가 보는 뉴스가 반드시 올바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뉴스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조중동이 잘못하는 것, 또 잘하는 것, KBS, MBC가 잘못하는 것, 또 잘하는 것을 솔직하게 과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누가 봐야 되냐? 윤석열 대통령이 봐야 합니다. 이 방송이 윤석열 대통령이 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은 분들께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사람이에요. only one man, 대통령 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필요했듯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딴 사람 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딴 사람 다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만 중심을 잡고 박정희 대통령처럼만 일하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테이크오프할 수 있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는 윤석열이 좋아서 대통령을 찍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파리에 살고 계시는 분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방송을 파리에서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뭐 성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함은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파리의 교민입니다 라고. 바스티 오페라 부근에 사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하고 지난번에 통화한 일이 있습니다. 성함은 안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상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가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의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구글이나 이런 데로부터 광고비를 얻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안 하는 그런 짓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독자, 구독자 여러분들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적은 금액의 후원도 환영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잠들교 숙면 매트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 침실입니다. 좌측이 제 아내의 침대고요. 우측이 제 겁니다. 아내 침대 파란색 담요 밑에는 잠도깨비가 깔려 있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제가 수년 전에 사줬죠. 지금은 아무 불평 없습니다. 웬만하면 귀찮다고 그럴 텐데 전혀 귀찮다는 얘기 없고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불 밑에 있었는데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잠도깨비 숙면 매트를 꺼내 놓았습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잠도깨비 숙면 매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불면 때문이라든 심한 어깨와 허리 통증 때문에 사용했는데 지금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해방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와서 더욱더 잠도깨비 사용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카메라 출동 기자할 때 2시, 3시에 일어나서 카메라 출동했습니다. 저는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 자랑스럽게 여겼는데요. 그게 베타아밀로이드라고는 단백질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이 머릿속에 쌓이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런 연구가 없었어요. 지금은 그 연구가 확립됐어요. 잠을 안 자면 베타아밀로이드가 여기 쌓인다. 치매. 근데 그것을 최근에 국내 카이스트에 있는 연구진이 없애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 베타아밀로이드 치매 유발 물질 단백질에다가 지구에서 나는 것 같은 저주파 단백질을 쏴주면, 저주파 자기장을 쏴주면 단백질이 분해되더라. 저는 그거 믿는 거예요. 제가 믿을 건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옛날에 제 머릿속에 엄청나게 많은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집안에 아주 잠을 푹 주무신 분이 있었고 잠을 불면에 시달린 분이 있어요. 그 결과가 극명하다는 걸 제가 너무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써요. 왜? 과거에 쌓아두었던 치매 유발 물질을 분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체험하고 제가 사용하는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정소나무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신 분이 카메라추도 정확한 뉴스와 팩트 최고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겁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조심스럽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웃복싱만 할 때는 아니다는 겁니다. 복싱을 할 때 이렇게 아웃복싱만 할 때는 아니다. 인파이터로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점이 왔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아마 혼동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삼성이 잘하는 건 메모리입니다. 그 비메모리 쪽에 가는데 비메모리 제조, 비메모리를 우리가 인쇄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메모리 인쇄 시장, 출판 시장이라고 봅니다. 출판 시장. 출판에서 작가가 최고다. 삼성은 출판 시장에서 인쇄소 공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최고의 좋은 인쇄소 공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사다는 겁니다. 삼성이 설계도도 합니다. 삼성 설계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도 안 쳐줘요. 삼성에서 하는 설계도 그거 아무도 인정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미미해요. 그리고 그것은 설계도가 삼성의 영역이 아니에요. 삼성은 중공업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삼성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이건희 이재용 부회장 아마 어깨가 무거울 겁니다. 내버려 두세요. 예. 시진핑이 선견지명이니 예, 맞아요. 시진핑은 선견지명이 있습니다. 중공업은 삼성을 따라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그래서 설계로 간 겁니다. 시크릿이라고 하시는 분은 또 후원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7월 시청일입니다. 커피도 한 잔 드세요. 예, 커피값 주셨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수요와 공급을 담당하는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지금 임금 얘기입니다. 지방이든 중앙정부든 임금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견해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다 읽어드리면 오늘 저녁 때까지 읽어드려야 할 거고요. 자, 조금 있다가 이상로의 매일 책 한 권에서 세상의 모든 고기라고 하는 책을 오늘 세 번째로 읽어드립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기. 잠시 후 9시 반에서 10시쯤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